여러분, 수학이 2.6등급인 일반고 학생이 서울대 교육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국어가 2.8등급인 학생이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에 붙었습니다. 아, 서울대면 모두 1등급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특출난 케이스겠지. 의외이긴 한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기실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잠깐요. 사실 기사 속 사례는 전체 내신이 2.6등급이 아닙니다. 수학 딱 한 과목만 2.6등급이었던 거예요. 이 학생 수학 빼고는 거의 전 과목 1등급대를 유지했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수학은 2.6등급, 영어 1등급, 과학 1등급, 사회 1.28등급. 수학 한 과목만 삐끗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신은 예선입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입시는 전국에서 나와 비슷한 등급대를 가진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즉, 내신은 나와 경쟁할 상대를 정하는 거고요. 그 후 세특은 그 상대들을 이기는 무기가 되어줍니다. 과연 이 학생의 합격을 만든 세특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입시 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모두가 혼란스럽죠. 고등학교의 현실은, 학생의 현실은 어떻죠? 한 학기에 과목이 7개에서 9개라고 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통 모든 과목에 수행평가가 있으니까 1년이면 최소 40번 이상의 평가가 진행됩니다. 중간중간 평가한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요. 선생님은 어떤가요? 본인이 맡은 과목에 학생들 수십, 수백 명을 평가하고요. 그 한 명 한 명의 세특을 작성해야 됩니다. 수업도 해야 되고요. 생활 지도도 하면서 고교학점제로 늘어난 업무까지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개학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수행평가. 학교 끝나고 학원 다녀오면 밤 10시가 훌쩍 넘습니다. 씻고 내일 준비하면 실제로 뭔가를 생각하고 탐구할 시간은 물리적으로 너무 부족하죠. 그런데요,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불만만 가지고 있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조건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전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걸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입학사정관과 평가교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들은 세특에서 뭘 읽는지를, 두 번째는 고등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세특 500자 안에 학생을 어떻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가를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학생 입장에서 내일 당장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사실 이번 주는 3월 첫째 주에 나오는 탐구력 실전책 출간을 앞두고 마지막 수정 작업 때문에 명절 연휴도 거의 반납하다시피 했습니다. 개정된 내용도 다시 써야 되고 실전 워크북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다 목차를 보면서 세특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크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통해 조금이라도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첫 해 서울대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등급을 뒤집은 합격의 열쇠, 바로 세특의 메커니즘에 있다고요. 그 합격생들의 생기부에는 대체 뭐가 적혀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학사정관의 눈입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부를 펼쳤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거는 이거예요. 이 학생, 우리 대학에 와서 스스로 깊이 공부할 힘이 있을까? 이걸 대학에서는 보통 탐구력이라고 부르죠. 쉽게 말하면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스스로 파고드는 힘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기꺼이 하는 학생인가? 이걸 보는 거죠. 실제로 건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5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에서도 학업 역량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그리고 탐구력입니다. 이 중에서 탐구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을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그렇다면 수학 2.6등급 학생이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었던 게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생기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볼게요. 입학사정관은 세특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건국대, 중앙대, 한양대 공동연구에서 입학사정관 200명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세특을 읽을 때 무엇을 먼저 봅니까? 그 결과 사정관들이 공통으로 던지는 네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이 네 가지의 답이 담긴 세특이야말로 이 학생은 대학에 와서도 스스로 사고하고 깊이 있게 공부할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주는 기록입니다. 하나씩 바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이 공부를 했는가? 사정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동기입니다. 왜 이걸 공부했는지, 왜 이게 자기 진로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같은 단원을 공부해도 이 동기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 기록이 달라집니다. 예시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미적분 단원을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 사정관이 이걸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왜 미적분을 공부한 거지? 시험범이라서? 동기도 없고 방향도 안 보이죠? 열심히 했다는 말뿐입니다. 반면 이런 세특은 어때요? 건축 구조물의 안정성에 관심을 가지고 미적분의 극각 개념을 활용해 아치교의 최적 공률을 계산하는 탐구를 수행함. 수학이 건축 설계에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해하며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됨. 이 학생은 어떤가요? 확실히 다르죠? 왜 미적분을 공부했는지가 보이고요.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보이고요. 뭘 깨달았는지도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서울대가 말하는 습득한 지식을 활용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어떤 태도로 배웠는가?
입학사정관 연구에서 이런 응답이 나왔어요. 최종 결과보다 수업 참여도와 학습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요. 즉,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떻게 배우고 성장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이 보이는 기록이 강력하죠. 비교해 볼게요. 화학평형 단원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력을 통해 극복했음.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안 보이죠? 그럼 이런 기록은 어떤가요? 화학평형에서 농도와 압력의 관계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수업 후 교사에게 질문하며 르샤틀리의 원리를 실생활 예시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음. 냉장고 문을 닫으면 압력이 높아져 평형이 이동한다는 사례를 통해 개념을 체화하며 어려운 개념도 끝까지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임. 어떤가요? 이 학생은 세 가지가 다 보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 생겼는지. 이게 바로 서울대가 말하는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를 고민한 경험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배운 것을 어떻게 확장했는가? 삼각함수를 주기성을 일조량 데이터 수집을 통해 사인함수 모델링을 해서 태양광 패널 각도 분석에 활용을 했습니다. 어때요? 배운 개념을 그냥 문제풀이로 끝낸 학생,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다른 영역으로 연결해 나가는 학생. 이 차이가 바로 보이겠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수업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기본소득 토론 리더를 맡아서요. 의견 대립 시 근거를 표로 시각화를 했고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고 합의 도출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때요, 이 학생? 단순히 참여했다는 게 아니라 그 수업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보이죠.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이 세트 안에 담겨 있을 때 사정관은 비로소 판단합니다. 아, 이 학생은 우리 대학에 와서도 스스로 사고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겠구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추상적인 칭찬보다 구체적인 사실, 결과보다는 과정, 완벽함보다는 성장의 흔적,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세특은 비로소 나만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합격생들의 세특에는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서울대 교육학과 합격생 사례를 보면 보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교육학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죠. 그런데 이 학생은 다어요. 윤리 시간에 배운 칸트 철학을 교육에 접목해서 교육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자기만의 교육관을 세운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요. 잊지만 없는 아이들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문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특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스스로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보며 배운 내용을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한 뒤 지식을 온전히 본인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물론 입학사정관이 이 문장 하나만 보고 학생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학생부 전체의 교과 원점수, 수강자 수,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다 꼼꼼히 보고 다른 과목의 세트까지 종합적으로 읽어요. 그런데 이런 문장이 여러 과목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일 때 사정관은 이 학생을 단순 암기를 넘어선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진 학생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세특을 볼 때 사정관이 뭘 보는지는 잘 아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을 실제로 기록해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거죠. 바로 학교 선생님입니다. 2025년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표됐어요. 공통과목 세특 분량이 기존에는 1, 2학기 합산 1000자였는데 최대 100자로 줄어든 거죠. 겉으로 보면 선생님 부담이 줄었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천자일 때는요, 한 문장이 좀 약해도 다른 문장으로 만회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500자입니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바로 평가의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0자 시대에 그냥 활동을 나열한 기록은 훨씬 더 빨리 티가 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연계와 심화가 담긴 문장은 그만큼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살펴볼게요. 선생님은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의 학생 세특을 써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의 모든 과정을 다 기억해서 디테일하게 쓰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어떤 학생을 쓰게 될까요? 관찰 가능한 증거가 있는 학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록할 거리를 직접 만들어 온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세특을 쓰기 편한 학생과 어려운 학생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재료를 주는 학생이냐 아니냐. 여기까지 들으시면 솔직히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는 내성적이라 질문을 잘 못해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세특을 그렇게 안 써줘요. 문제 제기했다가 찍힐까봐 무섭습니다. 교과 선생님에 따라 세특 수준이 너무 달라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도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있었으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한 명 한 명 디테일하게 쓰시는데 네, 어떤 선생님은 정말 한두 줄로 끝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한 학기에 수백 명의 학생 세특을 써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수업, 생활지도, 여러 가지 업무들까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드리는 전략은 선생님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생님께 드리는 재료의 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학생은 써줄 게 확실히 있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제가 드리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세특은 결국 교사가 쓰는 기록이라서요. 학교 생활에 적극적이고 눈에 띄고 관찰 가능한 흔적을 남기는 학생이 구조적으로 유리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걸 포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입시에서 유리한 건 말 많은 아이가 아닙니다.
교사가 기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긴 아이예요. 내성적인 아이도 가능합니다.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글과 산출물로 남기는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평가서를 안 받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수행평가 결과물, 보고서, 발표 자료처럼 수업 산출물은 남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남길 것인가로 바꾸는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요, 성격을, 학교를, 교사를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수업 시간 안에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바꾸는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수행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 수행평가 방식이 바뀌었죠? 교육부가 2025년에 과제형 수행평가를 줄이고 수업 시간 안에서 운영되도록 개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집에서 뭔가 대단한 걸 이제 따로 해오라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뭔가 주제를 정할 때는요, 제일 만만한 주제 대신 내 진로와 연결되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는 거예요. 이화여대 합격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높은 성적을 받는 것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실수했고 학업 능력도 뛰어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학생부가 성적은 부족하지만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이라는 인상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저만의 독창적인 탐구 활동을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터넷에서 긁어오는 주제가 아니라 이 미적분 개념이 내가 관심 있는 환경공학에서는 어떻게 쓰일까? 이 질문 하나를 평소에 수업 시간에 직접 해결해 보고 그걸 제출해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세특의 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편에서 매우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에요. 두 번째는 질문력 키우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탐구도 없어요. 그런데 오 신기하다 하고 감탄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질문은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 됩니다. 4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는 관심입니다. 이상하네? 수업 시간이나 뉴스를 보다가 기사를 보다가 뭔가 눈에 걸리는 게 생기는 순간이에요. 두 번째는 문제의식 단계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의문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맥락입니다. 다른 관점은 없을까? 책이나 다른 자료랑 연결해 보는 거고요. 네 번째는 탐구입니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지 하고 보고서나 실험으로 직접 풀어내는 거예요. 거창한 논문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 수업 중에 생긴 작은 의문 하나를 놓치지 않고 선생님께 질문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평가서에 역량을 담아야 됩니다. 자기평가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요, 선생님이 세특을 쓸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학생이 교사 지도 하에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공식 기록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학교 모든 선생님이 자기평가서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받는 경우와 안 받는 경우 각각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도 2편 영상을 통해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기평가서를 쓰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써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록이 아니에요. 그냥 감상이죠. 자기평가서에는 다음 4가지 구조로 한번 남겨보세요. 첫 번째, 탐구 과정과 결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고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써보고요. 두 번째는 배운 지식과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을 이해했고 어디에 적용을 했는지를 써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변화와 성장입니다. 막혔던 지점, 수정한 과정, 달라진 생각 이런 것들을 써보는 거고요. 네 번째는 후속 활동 계획이에요. 다음 질문, 더 찾아볼 자료, 확장 방향 이런 걸 써서 내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세특에 쓸 수 있는 문장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00자 시대에는 그 한 줄이 학생부의 승부를 가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년별로 한번 한 줄씩 정리해 볼게요. 세종대 가이드북을 참고해서 정리해 보면 나의 상황에 맞게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탐색 시기죠. 진로가 아직 안 정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 과목에서 호기심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시기고요. 고등학교 2학년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희망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서 주제의 깊이를 만들어 가세요. 고등학교 3학년은 완성을 해야 됩니다. 1, 2학년 때 쌓아온 재료들을 심화하고 융합해서 나만의 관점으로 묶어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특은 써주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쓰일 거리를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학교는 정말 안 써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붙으로 끝나던데요. 솔직히 이거는 선생님 뽑기 운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선생님 뽑기 운이 나쁘다고 학교가 안 챙겨준다고 우리 아이의 진로와 입시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전략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는 내려놓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입니다. 수행평가 주제에 진로 질문을 한번 심어보는 것, 수업 중에 작은 의문을 질문으로 남겨보는 것, 자기평가서에는 감상 말고 역량을 구조로 남겨보는 것, 이 3가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신 한두 과목이 흔들렸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흔들림을 회복할 힘이 있는 학생이라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보고서로 남기고 그 흐름을 학년과 과목을 넘나들며 이어가세요. 그게 바로 운을 실력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다음 2편에서는요. 전공 가이드북으로 학생부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자기소개서와 세특과 자기평가서가 뭐가 다른지,
자기평가서를 실제로 어떻게 쓰면 선생님 기록이 살아나는지 학교별 현실까지 포함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앞으로는 3월에 발간될 저의 탐구력 실전서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워크북과 함께 실전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꾸준히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로운 교육 이로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